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도 복식후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단식후기, 예를 들어 우리 알죠? 옛날 시골 가면 슈퍼에서 파는 거를 일일이 하나씩 적어요. 그러니까 장부를. 그러니까 장부를 하나씩 적는데 처음 듣는데. 슈퍼가 뭐죠? 전빵. 그게 단식. 안녕하세요. 한길합동의 염치필법무사입니다. 반가. 저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평란 노무법인의 김경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인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조민지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길합동 법무사 사무실의 권점희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정 세무사 김욱현입니다. 저희 지금 또 새로운 이슈는 법인 전환을 하면서 법인과 관련해가지고 좀 현물출자 이런 단어가 사실 저는 조금 아직은 어려워요. 현물출자라는 단어 자체도 제가 아직 이렇게 법인을 세울 만큼 돈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 이게 뭐 부동산적인 것도 있고 주식 뭐 이런 것도 현물출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현물출자가 뭔지, 그리고 그때 좀 나오는 이슈들이 뭔지 좀 법무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물 출자를 얘기하기 전에 개인 기업에서 법인 전환하는 거를 전제로 한 현물 출자. 그래서 이제 현물 출자의 범위를 좀 좁혀서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물 출자를 했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현물 출자를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도 복식후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단식후기, 예를 들어 우리 알죠? 옛날 시골 가면 슈퍼에서 파는 거를 일일이 하나씩 적어요. 그러니까 장부를 하나씩 적는데 처음 듣는데. 슈퍼가 뭐죠? 전빵. 그게 단식후기고, 복식후기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분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고 해서, 복식후기의 장점은 교차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단식후기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법인은 기본적으로 복식후기를 해요. 현물출자가 왜 논란이 되냐면, 를 설명하는 건데, 국가는 개인 기업보다는 과세적 관점이에요. 과세를 하기 위해서 개인 기업보다 법인을 선호해요. 개인보다 법인을 선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은 정부에서 지정한 일정한 틀에 맞추어서 회계 정리를 해요. 개인은 그걸 강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성실사업자나 이렇게 되면 그게 강제가 되고, 실제 지금은 개인도 다 법인처럼 하고 있지만, 복식후기를 하고 있는데, 복식후기가 의무는 아니었거든요. 과세적 관점에서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지 과세를 하기가 편해요. 국가의 정책적으로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하는 걸 지원해줘요. 그래서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거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줘요. 국가가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걸 유도하는 거는 세금 혜택을 주거나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형태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세금을 절세시켜주는 형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이 일정한 규모가 되면 법인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세율 차이가 워낙 커서 개인은 6%에서 45%인데 법인은 9% 아니면 19%거든요. 200억 이하면 19%니까. 그래서 개인은 뭐 한 1억만 벌어도 35% 내야 되니까 세금 차이가 크거든요. 뭐 물론 근데 개인이냐 법인이냐 차이가, 법인은 법인 거니까 내올 때 또 소득세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규모가 커지면 세금도 좀 작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이제 경제를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주식 회사라는 게 또 주식이니까 이게 제3자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법인 전환할 때 취득세와 뭐 양도세를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는 보통은 그냥 세금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그냥 물어보죠. 언제 하냐고, 왜 해야 되냐고 뭐 이렇게. 네. 이게 취득세랑 양도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 전환할 때 개인 사업이나 여기에 부동산이 있으면 법인으로 부동산을 넘겨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절세 측면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법인한테 넘겨주면 좋은 경우가 있어서
그때 요 부동산을 출자한다 그러거든요. 출자에 대한 어려운 개념은 이제 법무사님들이 해주실 거예요.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다 조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인데 사업 양수도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사실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그 사업 양수도예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미리 법인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었던 사업의 일체를 법인에 양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업 양수도예요. 법인을 설립해서 3개월 이내에 그 개인 사업자 거에 사업 양수도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질 않아요. 포괄 양수도 하기 때문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니까 원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포괄 양수도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동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데 개인 기업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법인이 이거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이게 세법상으로는 동일성을 인정을 해줘요. 법률상으로 별개의 인격체예요. 별개의 인격체여서 법률상으로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법상으로 동일성을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약간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별개이기 때문에 얘가 취득하는 건 취득세를 내야 되고 얘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업 양수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 통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양수도가 가장 많은데 우리는 사업 양수도를 하는 건 잘 안 보여. 왜 잘 안 보이냐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슈가 없어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부동산 등 과세 부분이 없으면 그냥 설립하고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사실은 제일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을 때는 별로 사용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든지 제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조업이 순자산이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인을 전환해서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양수도 해줘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이 설립된 법인도 순자산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자산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순자산이 클수록 이쪽에 자본금, 현금 동원을 미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사업 양수도로 많이 처리를 하지만 부동산이 있었을 때는 사업 양수도를 할 수가 없어요. 순자산이 100억이면 자본금이 100억이어야 되는데 그 자본금을 현금으로 동원해야 돼요. 설립하고 나서 이걸 사업 양수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회사들은 사업 양수도를 하면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양수도를 할 때는 법원의 인가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현물 출자는 이제 복제 배제예요. 복제 배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양수도를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안이 이제 개인기업에서 법인 전환할 현물 출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부동산이 있고 쭉 이제 관련되어 있는 자산가 부채가 따라 나오거든요. 요 자산가 부채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새로운 법인으로 현물 출자를 해요.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요. 자본금이 뭔지도 알려주셔야 돼요. 자본금 그 주주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발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발기인이 처음으로 회사에 내는 투자금이에요. 투자금의 합계를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발기인이 현금을 내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요. 법인을 세우려고 주주들이 돈을 그죠? 내는 거를 출자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출자한다라고 자본금을 나가는 거다. 네. 자본금을 내는 거. 이 자본금은 그래서 액면가액 곱하기 액면주예요. 근데 그러면은 5,000원이 1,000주다, 5천만 원 이렇게 자본금은 이렇게 딱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그게 비상장 주식이 되는 거예요, 주가? 그래서 이거 자본금을 출자한다고 하는 게 자본금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현금으로 만드는 거죠.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 있으면 요거를 법인한테 줘서 법인한테 출자를 하고 법인이 이 5천만 원으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돈이 아닌 이제 부동산이나 장치를 이제 출자를 한다라는 개념인 그래서 이제 거죠? 이슈가 생기는 게 그럼 이 기계 얼마짜린데 부동산 얼마짜린데가 이제 이슈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럼 얼마짜린데를 법원이 확인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네. 조금 더 쉽게 풀면 그런 거죠. 네. 개인 사업주라서 개인 사업할 때의 그 자산들이 그분 나중에 출자할 때 현금을 하지 않고 현물로 하는 개인 사업주의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대신에 현물 출자해 주는 거 인정해 준다는 거죠. 평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물출자는 사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지금 논의의 범위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신설할 때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세금 감면이 되냐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인 거고 그랬을 때 세금 감면이 되는 거는 개인 기업에서 법인 전환할 때 세금 감면이 되거든요. 논의의 초점이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조업을 개인으로 하다가 세금이 많아지면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기계도 있고 공장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양도양수를 하면 세금이 왕창 나오니까 현물출자란 걸 하면 이제 국가에서 취득세는 감면을 해주고 양도세도 나중에 내 공장 팔 때는 이렇게 좀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물출자를 하는 거죠.